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오늘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이게 대선 판세는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시시각각 뉴스를 이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전면 해산을 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되나요? 사퇴를 했으니까. 전 원내대표가 대표에게 직접 이제 그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원상 총회 의결로는 당대표를 탄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좀 상징적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직입니다.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의원들하고 뭐 후보 이런 분들이 좀 네. 다시 생각해달라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원내대표고요. 이게 당 대표를 이렇게 좀 사퇴시킬 수 있는 강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뭐 나서서 뭐 최고위원회 또 뭐 전국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소집한다든가 뭐 당원들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가능은 할 텐데 네. 뭐 그렇게 해봐야 뭐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압력을 의원들이 강하게 넣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굳이 이제 당원 당규를 따져 보면, 근데 당원 당규에 없는 방식으로 대표를 뭐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원 당규에 보면 탄핵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당원들이 이제 국민 소환제 비슷하게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대표를 소환한다고 당원들 서명을 받고 어쩌고 하다 보면 대선 끝나죠. 아마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뭐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다면 의원총회에서 뭐 사퇴 결의안 설령 뭐 그 투표를 통해서 만약 가결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네. 그거는 전혀 무슨 당원 당규상 또는 법률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압박력이죠. 근데 압박력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또 당직자들 사퇴했다가 지금 원내대표하고 이제 정책위의장은 후보가 재신임을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 정도는 뭐 혹시 그게 이제 대표한테도 일종의 사퇴 압박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나는 사표를 내지 않겠다 이미 천명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법률적 이런 영향력을 보이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용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의원총회에 가서 네. 자기 해명을 길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압박을 느끼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의총의 그 발언이 분위기가 뭐 말씀하신 대로 해명하고 앞으로 뭐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자 이런 아니 이제 그리고 뭐 결론은 되게 뭐 발언이었죠. 잘 해보겠다 이런 네네. 건데 사실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지금 이준석 대표의 해명하고는 약간 엇나가고 있죠.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아마도 뭐 잘 해 나가겠다는 거 알겠는데 네. 지금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제발 우리 후보 좀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답을 안 한 것 같던데. 네, 두 분 모두 그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그러면 좀 식물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선택과 행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약간 용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자를 쫓아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한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네.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사퇴를 시킨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길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을 했어요. 나로서는 이런 점 때문에 그랬다 뭐 했고 이번 대선에서 지면 우린 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망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오늘 오후에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좀 다툼이 있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대외적으로 지금 두 사람이 화해를 하지 않으면 대선은 뭐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봉합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뭐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일단 지금 현재 그 양측의 뭐라고 할까요?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최고조에 지금 달아가 있거든요. 그렇다 더군다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뭐 김종인 위원장과 뜻이 잘 맞는다, 뭐 척하면 척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도 또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오늘 오전에 뭐 그 권영세 사무총장이나 이런 임명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뭐 그냥 몇 시간 내에 눈녹듯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약간의 그 어떤 힘겨루기 같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최후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이 그것도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일단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좀 뭔가 길을 꺾고 가겠다 이 생각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권영세 사무총장이나 뭐 이제 다른 여러 본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물밑 노력들이 성과가 있으면 며칠 내로 이게 개선이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갈등은 지속되고 서로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당대표 사퇴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대표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일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오늘 의총에 참석해서는 의원들에게 함께 뛰자는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제 부족함의 탓입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더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윤 후보가 변화를 강조하면서 초슬림 선대위로 재판짜기에 나섰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선대본부장 그리고 사무총장 겸임 문제와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을 두고는 이 대표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습니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선대위 면면, 윤 후보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권영세 지금 신임 사무총장하고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나중에 결국 찬성하긴 했지만 초반에 이제 상정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전임 권성동 사무총장.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지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쪽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대충 윤핵관 계열이다. 아마 이래서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강행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아마 지금 너무 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당무 우선권을 활용을 해서 아마 강행 처리한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갈등이 이렇게 자꾸 증폭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폭발하게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서 지금 뭐 권영세 사무총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거중 조정을 자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다. 뭐 시간도 지금 얼마 안 지났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집단 안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은 약간 뭐 본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것이니까 뭐 약간은 좀 이해를 해줄 측면도 있는데 이 바탕에는 또 약간의 노선 싸움도 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위원장 또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은 2030을 좀 우리 보수가 끌어들여서 좀 세대 동맹론으로 이번 대선을 이겨보자 이런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기존 의원들은 아니 그럴 거 없이 반문재인 세력을 다 끌어모아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여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후자 반문연대론을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네. 사실상 쫓아내고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그었다는 선택이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꼭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닙니다. 대선에서 유불리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게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결국 이른바 2030의 민심을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가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2030 대상일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조금 밀리는 물론 뭐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급한 뭐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위 그 윤핵관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이제 선대위에서 모두 물러나긴 했지만 비선에서 영향력은 여전하다. 뭐 이런 이제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뭐 그런 면은 있겠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당 안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과거 법사위 때부터 이제 안면이 있던 의원들하고 또 같은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좀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너무 좀 지나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일종의 후보면 당연히 그 주위를 둘러싸는 문고리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물론 공식 선대위에다가 힘을 실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 핵심 관계자들 말로 뭐 기사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윤핵관하고 문제 삼는 김정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그런 문제 제기도 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핵관 없습니까? 있잖아요. 거기 김근식 교수, 뭐 금태섭 전 의원, 뭐 다 그 김핵관 아닌가요? 네, 이번에 다 물러난 인사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네.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네, 이제 네. 물러난 것인데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핵관 없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는 없겠습니까? 뭐 정진상 부실장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측근과 친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핵관이기 때문에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 같이 여의도에서 그래도 한 10년 정치를 했는데 네.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 지적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어느 쪽에 뭐 치중해서 자꾸 뭔가 어긋나는 그 정치 정도에서 어긋나는 그 행동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는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건 있지만 네. 그 핵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제 아까 이재호 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누구든 어느 정치인이든 늘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또 새롭게 선대위를 꾸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는데 윤 후보가 과연 이 두 사람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주변에서 상당한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근데 네. 문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본인들은 지금 그럴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같은 당이고 경선 후보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본인들이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 당뿐만 아니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늘 경선 뒤에는 경선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 정치인의 그 성격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경선에서 진 정치인은 좀 이렇게 쉬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승복을 하고 지지 유세를 해주는 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겠지만 정치인도 사람인데 아니 경선에서 지고 나서 신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그 유명한 그 경선 박근혜 후보가 멋지게 경선 승복 현장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어떤 지지 유세를 시작을 합니다.
참 그것만 해도 대단한 내공이었던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한테 원팀이 돼서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처럼 좀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요구예요. 이분들이 크게 이렇게 방해만 안 하는 것도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뭐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선될 것 같으면 사실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와서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네.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반대로 민주당 쪽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그 분위기를 이재명 타고 후보도 또 원팀이 이제 아니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와서 야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기대를 지나치게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원팀은 좀 아니 근데 어려울 저는 거다. 생각이 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2007년에 그 경선에서 지고 그러면서 지원 유세하고 곧바로 이렇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정도의 이 그릇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만약에 훗날을 도모할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본인들이 정치를 다시 또는 대선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야권 지지자들의 대부분을 다시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그릇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보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승복하고 지금 본부장을 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어도 뭐 차기가 될지 차차기가 될지 정치적으로 이 경선 주자들이 낙선한 경선 주자들이 재기하기 위한 발판은 저는 원희룡 전 지사가 오히려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크다는 걸 유권자들한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우리 최 의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5년 뒤에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다만 어떤 정치 도의상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될 몫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것까지 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좀 곤란해요. 그건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당원으로서 또 경선을 같이 뛰었던 경쟁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차기 행보를 또 바라보고 있다면 뛸 수도 있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뭐 쉽지 않다. 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여부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2030 지지율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조금 앞서는 그런 결과,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다면은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이제 좁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단일화가 더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항, 뭐 협의서부터 해가지고 두 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 이거를 저는 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과목처럼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례도 많이 있잖아요. 2002년에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로 대선 승리했고요.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성공했는데 대선은 실패했죠. 이게 단일화 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처럼 다자구도에서는 좀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그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 또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압박에 의해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갈 것이다. 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아마 지금 있는 지지율마저도 까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것이고 다만 물밑에서는 뭔가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재명 후보도 움직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단일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단일화라는 게 안철수 후보가 왜 단일화 하겠어요? 그냥 윤석열 후보한테 내 후보 지위를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일화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단일화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도 꽤 지지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단일화에 오히려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잘하면 내가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단일화가 더 성사가 빨리 돼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좁혀질 때 오히려 더 빨리 돼. 단일화 가능성이 그게 바로 높을 수 있다.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입니다. 네.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그 합의에 이뤘던 것은 사실은 그때 객관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로서는 정몽준 후보가 조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는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노무현 후보는 내가 합의만 하면 내가 충분히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둘이 비슷해진다면 오히려 단일화의 분위기 이건 더욱더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례도 있어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하고 안철수 두 분이 여론조사 단일화했는데 누가 될지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측 불가가 바로 후보 단일화의 역동성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네. 두 사람의 지지도가 비슷해질수록 단일화에 돌입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 모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이번 공약으로 30% 후반인 박스권 지지율 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표는 될 거라고 봅니다.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원래 탈모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러나 아마 공약으로 현실화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탈모 문제 가지고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고 뭐 여러 가지 물론 질병성 탈모는 지금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미용 목적의 탈모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 같은 신약은요 보험이 안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서도 지금 보험을 다 커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탈모 일부 좀 미용 목적의 탈모 이런 것까지도 다 한다? 이거는요 이 그 건강보험의 그 원리상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것도 또 임플란트 뭐 다른 거 해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현실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표는 좀 될 것이다. 일단 선점을 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탈모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30%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누가 40%대를 기록한 적은 거의 없어요. 30% 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 후보 없다를 빼고 나서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이재명 후보의 35, 6% 정도는 한 40, 한 5, 6%까지 올라갑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득표율이 40% 초반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큰 실수하지 않고 상황 관리를 잘 하면 승산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이재명 후보 관련한 뭐 비리 의혹 이런 게 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 아직 2달이나 남았어요. 네.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좀 낮은 자세로 이대로 쭉 가는 이런 지금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뭐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뭐 지지율도 그렇고 당 내분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해산하는 초강수를 두고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네. 그 새 출발의 모습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바로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저런 그거는 과거에 못 보던 방식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새 출발은 새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정치 스타일을 좀 바꿔라 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윤석열 후보 정치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논평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보면 좀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아니 저분은 뭐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해서 불려 나온 사람인데 지금 뭐 온갖 고생 다 하고 여기서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또 책임을 혼자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가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이 그동안 이제 토론에서 그 윤석열 후보 짠하다는 뭐 이런 언급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당대표 사퇴 제안이 나온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이것이 그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